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 2부를 통해 부부가 오래도록 원만한 성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남녀 서로 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신혼 초에는 대부분 육체적인 사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뜸해지기 쉬워요. 성생활과 관련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거나 서로의 취향이 너무 다르거나 또는 남녀가 서로의 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생기는 오해나 무지로 인해 결국 섹스리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오래도록 결혼 생활을 한 부부들도 생각보다 서로의 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오래도록 원만한 성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몸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남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 2부. 첫 번째 질문, 정액의 효능은 무엇일까? 뉴욕 주립대학 연구진은 주기적으로 잠자리 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우울증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정액 안에는 티로트로핀이나 멜라토닌 등의 항우울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생소하지만 서양인들이 구글에서 정액 효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유입량이 얼마나 많으며 상당수의 서구인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걸 알면 놀랄 겁니다. 그럼 정액의 효능은 무엇인지 5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울증 예방. 이러한 정액의 효능이 발휘되는 이유는 신경성 인자로서 강력한 항우울제와 인식 향상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액에는 옥시토신, 프로게스테론, 엔도르핀, 프로락틴, TRH,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 향상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항산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염증 효과. 정액에는 항염증제가 포함되어 있어 여성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신경성 인자, 옥시토신,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코티솔 및 특정 프로스타글란딘 역시 항염증제입니다. 정액의 TGF도 단백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암 예방 및 발모 효과. 연구에 따르면 정액은 유방암을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정액의 다양한 단백질, 셀레늄 및 TGF-베타에 기인한다고 해요. 또한 스페르미딘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실험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스페르미딘은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줄기세포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 외에 여성 특유의 암질환 예방 효과가 뚜렷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액은 유방암과 난소암을 억제하며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액에서 추출해 농축한 시자르한 물질은 난소암 세포를 81% 이상 죽이는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 기분 향상 효과. 써니 연구소가 후원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정액을 마신 여대생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고 자살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행복한 가정생활, 학교에서의 성공 또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정액이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과정 혹은 성관계 자체가 기분 향상에 영향을 끼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수명 연장 효과. 밤꿈 냄새의 정액 주성분인 스페르미딘은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페르미딘은 동물의 수명을 극적으로 25%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어요.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진은 간에 손상을 가해 간암을 발생시킨 쥐들에게 스페르미딘을 투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스페르미딘이 투여된 쥐들은 다른 쥐들에 비해 간암이 현저히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같은 연구에서 간암뿐만 아니라 간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남자 그곳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마비 올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음경은 작은 심장이다. 남성 의학자 김세철 박사는 음경과 심장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음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음경은 무수히 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영양을 공급할 수준의 최소량만의 혈액만 유입되므로 주사기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얻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적 흥분 시에는 4배에서 11배나 많은 다량의 혈액이 유입되어서 발기가 됩니다. 발기할 때 혈액을 공급하는 기능성 혈관인 음경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막혀 혈액 유입이 불충분할 때 발기부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또한 동맥경화증이 더욱 진행되면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더 나아가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발기부전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40%는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하는 환자의 57%는 이미 발기부전을 갖고 있어요. 심한 발기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의 16%는 자기도 모르는 심한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을수록 발기력은 떨어집니다. 관상동맥이 2-3개 막혀 있는 경우, 1개만 막힌 경우보다 발기 횟수와 발기 강직도도 더 감소합니다. 그런데 남자 그곳에 문제가 있으면 3년에서 5년 후에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해요.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진 환자의 약 절반은 쓰러지기 전에 심근경색증에 관련된 어떠한 증상도 느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환자의 많게는 4명 중 3명이 쓰러지기 전에 발기부전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중급 혹은 상급의 발기부전이 있으면 10년 내에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위험이 65% 증가하며 뇌졸중 발생률이 47%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55세 이상의 남성에서 발기부전이 나타났을 때 앞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고 똑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면 평균 3년에서 5년 후에 심근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나 부인이 더 이상 성관계에 관심이 없다고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도입니다. 특히 2형 당뇨병이 있으면서 발기부전이 나타난다면 아직 증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관상동맥 폐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장 믿을만한 지표가 됩니다. 땡아그라는 원래 심장약,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촉진시키는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증, 흡연,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이면서 발기부전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장이 해로운 것은 음경에도 해롭다는 것이며 역으로 심장에 좋은 운동이나 포도주 한두 잔은 음경에도 좋은 거예요. 고개 숙인 남성에게 희망을 안겨준 땡아그라도 처음에는 관상동맥 치료제로 개발되었다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보다 발기력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나 발기부전 치료제로 둔갑한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음 개발 당시 목적에도 부합되게 발기부전도 치료하고 심혈관계 혈류도 개선시킬 목적으로 저용량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성관계에 상관없이 매일 복용토록 하는 것도 음경에 좋은 것을 증명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생리 중 성관계를 하면 임신 걱정이 없어서 좋다? 아닙니다. 부정혈이나 배란혈을 생리혈로 인해서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임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 중에는 여자의 질과 자궁이 평소보다 예민하고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여성의 생리 기간 중 성관계를 가지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생리 중에도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 피임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리는 정자와 난자의 착상을 위해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리 기간에는 성관계를 가져도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배란 주기가 짧고 생리 기간이 긴 여성이라면 생리가 끝날 쯤에는 임신이 가능합니다. 정자가 여성의 몸속에서 3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난자와 완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일부에서는 출혈이 생리 탓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궁 내막염, 자궁 근종이 있거나 난소의 기능이 약한 사람은 여성 호르몬의 문제로 인해 자궁 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배란 주기가 불규칙한 경우도 생리 중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란은 약 한 달에 한 번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난성 난소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배란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돌발적으로 배란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리 중의 성관계는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질은 질 내부를 산성으로 유지시켜 해로운 균들의 침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생리혈은 질을 외부균의 무방기 상태로 노출시켜요. 게다가 자궁 내막이 허물어져 상태가 있는 상태이므로 외부균으로 인해 감염이 되기 쉬워 질염, 골반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리 기간에는 가급적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 2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